한테 손가락으로 몇 번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탈락. 탈락이에요. 풀었으면 손가락으로 답을 이야기해주면 돼요. 제가 해봤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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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몇 번? 정답. 쫄리는 감이 있어요. 다 맞췄는데 나만. 게임의 묘미죠. 고민이 된다는 건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됐다는 거니까 공부하면 됩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봐봐. 이 문제를 풀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강의 때 했던 건데 실판 봐봐. 일단 기권의 층상 구조인데 확대 좀 해보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4개의 층, 4개의 층으로 구분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구분했냐? 이게 시험 문제야. 키워드가 뭐예요? 높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입니다. 이거 두 글자가 들어가야지 답을 맞게 해줘. 서술형에서도. 4개의 층으로 층상 구조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온이 떨어지는 층 하나, 다시 올라가는 층 하나, 다시 떨어지는 층 하나, 다시 올라가는 층 하나,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한 거야. 두 번째 문제. 왜 4개냐? 누구 때문에 4개인지 알아요? 봐봐. 이게 왜 기온의 분포가 나타나냐면, 잘 봐.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을 뜨겁게 달구거든요. 지표면이 제일 뜨거워.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추워져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엄청 추워지다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왜 중간에 가다가 틱 꺾였을까? 다시 올라갈까, 온도가? 오존층.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때문입니다. 오존층의 역할이 뭐지? 자외선을 흡수해요. 자외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많은 걸 흡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존층이 뜨거워져. 오존층이 뜨거워지니까 오존층을 기준으로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지표면에서도 이제 멀어지고 오존층으로부터도 멀어지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태양과 가까워지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오존층 때문에 4개가 되는 거야. 키워드는 뭐야? 오존층입니다. 어디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때문이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온도 분포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각권의 특징이죠. 각권의 특징들을 물어볼 텐데, 첫 번째 권은 대류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권은 성층권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중간권, 마지막에 열권이라고 합니다. 쌤이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2개의 권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대류를 한다. 대류한다. 대류하는 이유는 봐봐. 올라가면서 온도가 차가워지잖아. 그럼 아래에 있는 공기가 뜨겁다는 뜻이고 위에 있는 공기는 차갑다는 뜻이죠. 그쵸?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려고 그러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려고 하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자, 동그라미 친 2개는 공통점이 뭐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대류 때문에 구름 만들어지고 막 비 내리고 그러거든요. 기상현상을 동반해요. 기상현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왜 그러지? 수증기가 없어서. 여기까지는 왜 수증기가 못 올라갈까?
키워드가 뭐야? 중력. 중력이 아래에 많이 작용하고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수증기를 잡아둘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수증기는 어디 모여있다? 여기 모여있는 거지. 그래서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대류는 둘 다 일어난다. 하지만 기상현상은 아래만 일어난다. 이유가 뭐다? 키워드는 수증기 때문에. 여기 있고 없고. 여기 왜 수증기가 없냐 물어본다면 키워드는 뭐다? 중력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 돼요. 자, 다른 표현법으로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요 기체, 요 층이 막 공기가 움직인다는 거니까 불안정하다는 거야. 공기가 불안정하다. 반면에 빗금층 요 두 개의 층은 어때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지. 왜 대류가 안 일어나? 위에 공기가 뜨겁고 아래 공기가 차갑잖아. 뜨거운 공기 내려오지 않고요. 차가운 공기 올라가지 못합니다. 고정돼 있어요. 다른 말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안정하다. 매우 공기가 안정한 층.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여기를 날아가죠?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가 한참 날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되게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륙하는 그 순간에 막 떨리잖아.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 거야? 대류권을 통과하는 중인 거지. 나머지 유성이 관찰되는 층, 중간권, 오로라 관찰되는 층, 열권, 그쵸? 비행기 항로, 성층권, 그죠? 뭐 이런 것들, 각 권의 특징들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올 수 없어요.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잘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이 뭐라고? 3번이 답이죠.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이 답이 돼요. 자,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3번 문제도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정답. 땡. 정답. 땡. 공통적으로 이걸 골랐네요. 땡. 니은이 문제, 니은. 아하. 자, 봐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 깊이 내려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야. 태양 에너지가 얘를 비추고 있겠죠? 태양 에너지는 밑으로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제일 뜨거워. 제일 뜨겁고 내려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원래는 그래프가 쭉 떨어지다가 4도가 되면서 일정해져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두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왜 하필 4도씨까지밖에 온도가 안 떨어지냐? 4도짜리 물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저 심해층, 여기 심해층이라 그래. 심해층 저 밑바닥에 있는 바닷물도 몇 도다? 4도다. 왜 4도지? 가장 무거운 물이 4도니까. 쌤 3도는요? 잘 봐. 3도, 2도가 되면서 얼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 알아요? 얼기 시작하면 오히려 가벼워지고 위로 올라와요. 3도부터 오히려 위로 올라와요. 4도가 제일 무거워. 그래서 그 무거운 4도짜리 물에서 죽은 세자가 4도세자잖아. 4도를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엄청 무거워요. 죽을 수도 있어. 4도. 그래서 저 심해층의 온도가 몇 도다? 4도입니다. 4도. 돌아가신 분을 비하하고자 한 건 아닙니다. 연산군이 또 날 찾아올라. 아무튼 그래요. 심해층 4도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처음부터 온도가 쭉 떨어져야 되는데 왜 한동안 일정하냐는 거지. 온도가 쭉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한동안 일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야. 바람 때문에 섞이는 거야. 온도가 쭉 떨어져야 정상인데 거기 막 섞어버리니까 바람 때문에 섞어버리니까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A층을 혼합층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바람 때문에 혼합되는 층인 겁니다. 바람이 겁나 세.
혼합층이 더 두꺼워지겠네요.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방이 바람이 센 편이야. 혼합층이 두꺼운 편입니다. 자, 열대지방, 적도지방, 저위도 지방을 상상해봐. 어때요? 뜨겁죠? 대신에 바람은 잘 불지 않아. 혼합층은 얇아요. 자, 혼합층. A가 혼합층이야. 그래서 해수의 혼합이 잘 일어나는 건 B층이 아니라 뭔 층? A층이 됩니다. A층.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거예요. A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진다. 기억 맞죠? 하지만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C층은 심해층이잖아. 심해층은 무조건 4도라니까? 계절이 변해도 4도. 무조건 4도야. 수온 변화가 크면 안 되죠. 답은 그래서 1번만 맞습니다. 자, 또 다른 포인트. 혼합층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온이 쭉 떨어지잖아. 그치? 수온이 떨어지는 층을 암기법으로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 층, 수온 약층이라고 암기합니다. 얘는 수온 약층의 범위가 15도부터 4도까지죠. 그죠? 근데 저위도 지방은 어떨까? 뜨겁잖아. 바닷물 자체 온도가 뜨거우니까 25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합층 겁나 얇아. 여기서부터 쭉 온도가 떨어져서 이러한 그래프를 보이게 돼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방금 그린 건 B라고 합시다. A는 중위도 지방, B는 저위도 지방이야. 문제입니다. 중위도 지방과 저위도 지방 중에 수온 약층이 더 잘 발달된 곳은 어디일까요? B요. B입니다. 잘 발달되었다는 건 온도의 범위가 훨씬 넓을수록 잘 발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25도부터 4도까지죠. 얘는 15도부터 4도니까 얘가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얘가 수온약층이 더 잘 발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주면 돼요. 또 하나 수온약층에 대한 포인트. 수온약층은 잘 봐. 아래쪽 물이 차갑죠. 위쪽 물은 어때요? 뜨겁죠. 그럼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수온약층의 물 되게 안정적입니다. 대류 따위 일어나지 않아. 그치? 그래서 뭘 차단한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 못해요. 에너지도 교환이 안 됩니다.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층이 누구다? 수온약층이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것까지 정리하면 이 그래프로 내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쨍! 정답. 주원이 사고 좀 치나? 네? 점수도 사고 좀 치나? 네. 사고 쳤어요. 100점 다 맞았는데요. 정답. 넘어지는 4번입니다. 네, 2번 골랐었나? 네. 아하, 그럼 니은이 문제네. 자, 지구 자기장. 일단 이름들은 알죠? A가 내핵이죠. B가 외핵이죠. C는 뭐야? 멘틀이죠. 여기 그려져 있지 않은 건 뭐야? 맨 바깥에 지각이 그려져 있지 않죠. 그죠? 자, 내핵 위에 외핵이 있는 거고 외핵 위에 멘틀 위에 지각이 있는 거야. 문제, 첫 번째 문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밀도가 작은 게 누구냐? 지각이죠. 밀도가 작다는 건 가볍다는 것은 가장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럼 밀도가 가장 큰 거는요? 내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태. 내핵 고체입니다. 외핵은 액체예요. 멘틀도 고체인데 유동성을 가진
고체고요. 지각도 고체죠. 혼자 유일하게 액체입니다. 액체라는 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외핵이 막 움직이는 장면을 상상해 줘야 돼. 이 외핵의 성분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철과 같은 금속성 물질이야. 철과 같은 금속성 물질이 겁나 뜨거운 상태로 있다는 건 뭐야? 이온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온화되어 있다는 건 양이온과 전자들이 그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하고 있다? 움직여요. 기억납니까? 전자가 움직이면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르죠? 전류가 흘러요. 외핵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오른손 혹시 기억납니까? 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뭐가 생기죠? 자기장 생기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 생깁니다. 오케이? 이런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봐. 다이나모 이론이 외핵의 대류로 인하여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난다는 이론이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실제로 북극은 S극이 형성이 되고요. 남극의 N극이 형성이 돼요. 자석의 극으로 따지면. 우리가 북극은 놀스 그래서 N극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놀스는 지명이고요. 지명이고 실제 자석의 극은 S극이야.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 나 칠반에 N극이 북극 가리키잖아. N극이 가리킨다는 거 거기에 S극이 있다는 거야. 맞죠? 놀스랑 헷갈리면 안 돼. 우리는 놀스 생각만 하고. 그래서 S극, N극.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요딴 식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 자기장은 뭘 막아줍니까? 태양풍을 막아주는 거야. 시험 문제. 외핵의 대류로 인해 생겨난 지구 자기장은 자외선을 차단한다. 아니죠? 자외선 차단하는 건 누구야? 오존층이야. 다시 말해서 지구 자기장은 자외선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좀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은 외권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자외선 차단은 기권에서 일어나는 거죠. 성층권이니까. 반대로 태양풍을 차단하는 건 기권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얘는 무슨 권이야? 이거 외권이야. 자기장은 외권에서 일어나는 거야. 외권에서. 태양풍은 외권에서 차단해주는 거야. 이거 되게 헷갈리니까 잘 정리해야 돼. 자, 중요한 건 오존층은 자외선, 자기장이 태양풍. 이거 연결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또 한 가지. 멘틀이지, 멘틀. 멘틀이 지구 전체의 부피를 100%라고 한다면 멘틀이 차지하는 게 쌤이 기억하기에 84%가 멘틀의 부피가 가장 커요. 여기 그림을 좀 이상하게 우리 좀 헷갈리라고 그려놨는데 실제 그림은 멘틀이 대부분이야. 멘틀이 대부분이고 안에 핵이 되게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헷갈리라고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멘틀의 부피가 가장 크다. 그게 C에 나와있죠. 디귿 C의 부피는 A와 B를 합한 부피보다 훨씬 큽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지구 자기장은 B의 운동에 의해 형성되는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A가 액체다. 아니죠. A는 고체죠. 니은 디귿이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구 그림 줘놓고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형태는 쌤이 지금 설명한 거 안에서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조심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11번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엄청 높은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11번.
답이 나왔나? 뭐야, 답이 뭐야? 아닌데? 정답이고요. 답이 안 나왔네요, 답이. 이 문제는 왜 풀어보라고 했냐면, 태풍 때문에. 태풍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디서 소멸되고 태풍의 기능이 뭔지 싹 알고 있어야 돼. 태풍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지구에 있는 적도 해상에 있는 바다, 적도 쪽에 있는 바다에서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위도 해상에서 만들어져요. 여긴 태양 에너지가 엄청나게 집중되는 곳이잖아, 태양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를 확대를 하면은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이 증발됩니다.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액체 상태였던 물이 기체 상태로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흡수해서 위로 올라간 이 녀석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태풍이 되는 거야. 태풍은 수권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기권으로 올라가는 게 태풍입니다. 수권에서 기권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누가 태풍을 만들죠? 태양이죠? 태양이 얘를 증발시키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풍은 누가 발생시키는 거다? 태양이야. 태양 에너지가 태풍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태풍이 발생되는 건 태양 에너지입니다. 아열대지방이라는 건 열대지방에 준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열대지방 또는 아열대지방 모두 태풍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위도 지방은 그걸 통칭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럼 태풍은 이렇게 생성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근본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가 근본 에너지다라는 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하고요. 그새는 바다 위에 있을 때는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태풍의 힘이 계속 세져요. 그럼 언제 소멸될까? 땅 위에 상륙했을 때. 우리나라를 덮쳤어. 땅 위로 올라왔잖아. 그때부터 세력이 힘이 약해지는 거야.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수증기를 받지 못하니까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올라왔을 때 소멸되게 됩니다. 세 번째, 태풍은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할까? 기능도 해요? 태풍 오면 나쁜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것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좋은 기능 딱 한 가지를 합니다. 뭘까? 가뭄 해소. 너무 많이 되잖아. 가뭄 해소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일으키죠. 물론 적당량의 태풍이 살짝 지나가면 가능하겠지만 웬만한 태풍은 그냥 비를 엄청 내죠. 가뭄 해소 수준을 벗어날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게 바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날라주는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상에 에너지가 불균형하잖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에너지 불균형 해소는 기본적으로 두 녀석이 해요. 바람, 대기, 해수. 따뜻한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가면서 에너지 가지고 갑니다.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흘러가면서 에너지 불균형 해소해요. 근데 태풍도 뭐하다? 한몫한다는 거예요. 태풍도 그 한몫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태풍에 대한 건 이 정도 정리해주면 됩니다. 몇 미터 퍼세크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태풍이다. 이런 기준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태풍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두 번째, 지진이 발생한다. 지진은 왜 발생하죠? 멘틀이 대류하면서 땅과 땅을 이렇게 만나게 하면서 이렇게 휘어지다가 팡 끊어져.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멘틀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지구 내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멘틀이 대류하고 그 멘틀이 대류하는 것 때문에 위에 있는 지각이 이동하다가 부딪히거나 멀어지면서 잘라지는 거. 단층이 일어나면서 빵! 끊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나가 발생한다는 건데 그럼 답은 정해졌네요. 1번이 답이겠네요. 그다음 밀물과 썰물 일으키는 거는 달의 인력 때문이죠. 다른 말로 조력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 태양 에너지, 그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가장 큰 영향력을 일으키는 건 누구다? 태양이 가장 큰 영향력을 일으키고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인데 문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왜 생기는 거죠?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왜 뜨겁죠? 핵융합. 핵융합? 우리가 태양인가요? 태양이 핵융합하죠. 네? 아니야, 핵융합 아니야. 반대야. 분열? 분열입니다. 지구 땅속 내려가면 우라늄 같은 물질이 분열되고 있어. 어려운 말로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되면서 발생되는 열, 그 열이 지구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 열 때문에 외핵이 녹아 있고, 그래서 외핵이 돌 수 있고요. 그 열 때문에 멘틀이 대류하고 막 그럽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지구 내부에 있는 모든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 지구 내부 에너지도 끝나겠네요. 그럼 지구에 있는 모든 화산 활동과 모든 지진 활동은 멈추게 됩니다. 좋을까? 좋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땅속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살까 죽을까? 죽지 않을까요? 왜 죽을까? 피폭돼서? 맞아, 피폭. 방사능이 어마어마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는 방사능 물질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방사성 동위원소가 계속 붕괴되고 있으니까. 뜨거워서 죽거나 압력이 세서 죽는 건 둘째 문제고요. 피폭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14번 좀 풀어볼게요. 14번. 마지막입니다. 14번. 정답. 나왔어? 오케이, 정답. 나왔어? 잘 나왔어. 이 문제는 푸는 요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 모든 숫자가 나오는 문제는 다 공통점이 있어. 체크. 순환된다는 건 나오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항상 같아야 돼. 어디서 뭐가 나오고 서설표 엄청 많잖아.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 건별로 계산해요. 육지는 직권이죠. 직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직권으로 들어오는 거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죠? 직권에서 나가는 거 세모. 맞죠?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확인해볼까? 들어오는 거 96, 나가는 거 96. 딱 맞네. 이게 딱 맞아요. 시험 문제. 지표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양이 얼마냐? 이거 뻥 뚫어놓고 얼마야? 더해서 96 나와야 되니까 36이어야 돼요. 이걸 다 넣고 보면 너무 힘들어, 그치?
그냥 곽권별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딱 분류하면 되게 간단하게 보입니다. 수권도 확인해 볼게. 수권에서 나가는 거 동그라미 하나 밖에 없네. 들어오는 거 2마리. 하나, 2마리. 보이나요?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 합쳐봐. 어떻게 돼요? 딱 320. 맞죠? 이게 딱 맞아야 되니까. 마지막 기권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합쳐봐. 들어오는 거 380이죠? 380 있다고 써있잖아. 나가는 거 둘밖에 없죠? 합쳐봐. 380 딱 맞습니다.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립니다. 야, 바다에서 방출량, 유입량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니까. 누가 많다 적다는 말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순환이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도 총 방출량과 총 들어온 양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는 대부분 바다에서 증발한 것이다. 이거는 그냥 이거 읽으란 얘기죠. 바다에서 증발한 양이 제일 많네. 맞는 말. 바다와 육지 사이에 물의 이동이 안 일어나? 이건 뭐야? 일어나고 있잖아. 그치? 틀렸네요. 답은 4번이에요. 그냥 이건 되게 쉽게 나온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 이렇게 요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계산까지 시킨다면은 방금 얘기했던 각 권별로 정리해주면 매우 쉽게 문제가 풀린다는 거 팁을 주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나머지 문제는 이제 집에서 풀어오면 됩니다. 풀어올 게 두 가지가